정화와 소통은 특정한 테크닉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그리고 진화해 나가는 데 있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또한 인생이라는 것을 마스터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 자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나의 기억과 자원들을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마치 이미 수많은 그림들로 가득 차 있는 스케치북에 보이지 않는 연필로 무언가를 그려 넣는 것과 같이 무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정화라는 작업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내면이 깨끗하고 맑아져야 내 자신도 내 인생도 제대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내가 원하는 인생의 그림 또한 선명하게 그려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내 자신과 내 인생과 등을 돌리고 외부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온전히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건 모순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나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내 인생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내 자신, 내 인생과 진정으로 소통하기 시작할 때 외부로만 향하고 있던 의식의 초점을 나에게 온전히 맞추어 교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성장은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화를 위한 테크닉, 자신과의 소통을 위한 테크닉은 아주 많이 존재합니다. 필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은 건 하나의 테크닉이 아닙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에 관련된 테크닉들을 접하기 이전에 정화와 소통이라는 인생의 중심축을 먼저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내가 열심히 시도해보고 있는 여러 테크닉들이 가지는 의미가 진정 무엇이고 어떤 원리인지,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중심을 먼저 잡아야 진정한 나의 것으로 소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마치 어려운 수학 공식을 익히기 전 먼저 숫자와 연산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잡아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화와 소통이라는 개념이 튼튼하게 자리 잡게 되면 나의 정화와 나의 소통에 필요한 테크닉들이 알아서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유리한 그 도구들을 쥐고 흔들림 없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 실제 인생에서 그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도구나 지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도구와 그 정보를 이용하는 나 자신이 중요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찮은 도구, 별 볼일 없는 정보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큰 변화를 끌어낼 줄 압니다. 모든 인생의 변화와 통찰은 도구나 대단한 정보 또는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나의 것입니다. 수많은 정화의 대상들 중 필자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의 정화입니다. 언어가 가지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언어의 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필자의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줄 만한 여러 실험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말하는 언어,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을 향한 말뿐만이 아니라 생각도 말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타인에게 하는 말이고 생각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말과 생각은 대표적인 나의 내부의 표현입니다. 습관적인 언어 패턴과 생각의 패턴을 조금만 눈여겨보면 나의 내부에 어떤 자원들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심층적인 자원들은 나의 언어로 연결되어 외부로 표현됩니다. 타인을 향한 말과 나 자신을 향하는 생각의 형태로 말입니다. 내면에 부정적인 자원이 가득 차 있으면서 나와 타인에게 관대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내면에 부정적인 자원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생각과 습관적인 언어들 또한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말과 생각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정화하며 변화시켜 나가게 되면 나의 성격과 천성 또한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나의 것으로 완전히 만들게 되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내부의 자원들도 서서히 정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변화는 곧 나의 성격과 천성을 변화시키게 되고 이렇게 나라는 주체가 먼저 변해야만 인생도 변화하게 됩니다. 나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인생만 달라지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나의 일부입니다. 나와 동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부정적인 말을 일삼고 불평과 불만을 늘 나에게 생각으로 쏟아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우선 자신부터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서입니다. 인생이 바뀌면 나도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내 자신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체이니 말입니다. 주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의 부산물인 인생과 경험 또한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을 변화시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필자는 호오포노포노에서 소개되고 있는 정화의 말 4가지를 늘 강조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선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충분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타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들을 내 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 내 생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패턴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거칠게 나 자신을 압박해 오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셨다면 마치 노래를 마음으로 흥얼거리듯 위에 4마디 말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말들을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말들을 하게 되면서 나의 무분별했던 말과 생각들을 멈추게 되고 그 순간 나의 패턴은 휘청거리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하게 되면서 결국 나의 특정한 언어 패턴들은 마침내 의미를 잃고 하나씩 끊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을 누군가로부터 반복적으로 들어왔고 누군가를 향해서 늘 해왔고 또한 무의식적으로 늘 내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었던 그 습관적 생각들을 바꾼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30년을 살아왔다면 그 이상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들을 자신을 정화하는 주문으로 인식하셔도 좋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였을 때
무생물과 생물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입자들도 이 아름다운 말로 인해 정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의심과 조급함, 기대가 늘 그 효과를 왜곡시켰을 뿐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가장 가볍고 고요하게 내 인생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꾸준히 이 말들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내부 자원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화를 위해 이 말들을 할 때는 억지로 감정을 실어 심각하고 진지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담담하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마치 기분 좋은 노래를 읊조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의 의식적인 차원에서 감정을 실게 되면 그 감정의 방에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심층 의식의 자원의 감정들 또한 올라와 섞이게 됩니다. 이 말들을 하면 뭔가 달라지겠지? 상황이 좋아질 거야. 언제쯤 결과가 나타날까? 이 불편한 상황들이 얼른 정화되었으면 좋겠어. 등의 기대와 불편함에 대한 회피와 집착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화의 말들에 묻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들은 정화로서의 의미를 오히려 잃게 됩니다. 심층 자원에서 올라오는 강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정화의 에너지를 왜곡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설픈 감정을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즐겁고 가볍게 그리고 담담하게 정화의 말들을 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든 정화를 하든 그것에 감정의 방이 형성돼 버리게 되면 사실 우리의 현재의식이 인식하지 못하는 내부의 부정적인 감정들 또한 섞이게 되어 그 원래의 의도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감정이 그것에 결정적 힘을 실어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의식적인 차원에서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은 역으로 그것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엇을 하든 담담하고 고요하게 그리고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말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감정이 저절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저절로 올라오는 감정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앞서 감정을 싣지 말라는 것은 현재의식 차원에서 감정을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정화의 말들로 내 생각과 감정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면 그 틈으로 진짜 감정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되고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진심으로 용서하게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절로 올라오는 감정은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십시오. 억지로 만들지도 말고 억지로 참지도 말고 말입니다. 그리고 정화를 할 때는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에게 간절하게 필요한 것, 당장 나를 너무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정화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기 위해서 정화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은 부유함을 향해 정화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결핍과 욕심, 집착으로부터 나온 것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도 모르는 사이 정화의 에너지를 희석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특정 대상을 정화하기보단 그 대상으로부터 오히려 한 걸음 떨어질 것을 권합니다. 우리의 현재 의식이 끼어들어 그것에 부정적 에너지를 실는 것보다는 한 걸음 떨어져 저절로 그것이 정화되어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게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는 저 사람과 반드시 결혼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방해될 만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래서 정화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는 정화의 대상은 그 결혼의 성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어야 돼. 그 사람이 아니면 난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단정 짓고 있는 나의 제한된 신념과 생각을 정화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결국은 나에게 가장 유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내 인생의 문을 넓게 열어 놓을 때 제대로 된 정화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만이 나에게 최선이라는 착각을 정화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기회와 유일한 일들이 긍정적 에너지를 따라 나오게 됩니다. 착각 속에서 일어난 제한적이고 왜곡된 생각의 벽을 허무는 것이 진짜 정화의 대상이고 목적입니다. 결국은 특정 그 문제만을 위해서 하는 정화가 아니라 내 인생의 궁극적인 유리함을 위해 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필자는 확신합니다. 말이 변하면 천성도 변하고 천성이 변하면 인생도 비로소 변한다고 말입니다. 타인을 향하고 있는 말과 내 자신을 향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말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